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미지 샘플러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어트랙터로 포인트 혹은 커브를 어트랙터 역할을 하는 지오메트리로 사용을 해서 건물의 패턴을 만드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정 이미지 파일을 사용을 해서 그 이미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예를 들어서 이번 예제에서는 그 이미지에서 밝기 데이터를 추출해낼 겁니다. 그 밝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형태의 변형을 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제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예제에 사용된 이미지는 바로 마이클 잭슨의 흑백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흑백 이미지를 분할을 시켜요. 그리고 분할된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그 이미지의 밝기 값을 추출해냅니다. 그 결과 밝은 지점의 포인트는 이렇게 많이 원이 튀어나오고 색상도 밝은 색깔로 들어가고요. 어두운 부위의 점에서 추출된 밝기 값은 원이 작아지고 익스트루드도 조금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상도 어둡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이미지의 특정 위치에서 이미지의 데이터 값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활용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로 돌아와서요. 자, 먼저 벽체의 형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매번 하는 것처럼 박스의 형태로, 자, 이미지의 사이즈 비율대로 얼추 비슷하게 한 이 정도 거의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형태로 그려놓고요. 자, 이제 이 면을 벽체로 쓰겠습니다. extract srf. 자, 이 면을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래스허퍼에서 서피스로 우선 불러올게요. 자, 불러온 다음에는 우선 다 숨겨놓죠. 자, 이제는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올 건지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기 이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이미지를 건축 디자인에 활용한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구글에서 윌리엄 바락 아파트먼트 멜번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윌리엄 바락 아파트먼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부터 보죠. 건물 외부 발코니에 이렇게 하얀색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 하얀색 디자인이 뭘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멀리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해요. 자, 원래 요거를 볼게요. 자, 요 이미지에 그 호주 유명한 원주민 중에 한 명인 사람의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이 외부 파사드의 하얀색 파트 부분을 디자인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직접 건축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는, 자, 마이클 잭슨, 한글로 마이클 잭슨 흑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요 이미지를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이미지를 쓰셔도 되겠는데 좀 명암 대비가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를 쓰시는 게 우선은 이 예제에선 좋습니다. 자, 요 이미지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이미지를 다운받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스허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스허퍼로 돌아와서 먼저 이미지 샘플러, 자, 이미지 샘플러라고 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를 불러오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이미지 샘플러를 더블 클릭하면, 자, 옵션 창이 떠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파일 패스 부분에 우리가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점점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실 거고, 거기에서 다운받았던 이미지의 경로를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끌고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지점은 이 XY 도메인 지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한 서피스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의 지점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요. 그 지점의 위치를 0부터 1 사이, 마찬가지로 Y축도 0부터 1 사이의 범위로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 이미지 샘플러가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피스 같은 경우 여기가 0, 여기가 1,
높이도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특정 뭐 0.2라고 하죠. 0.4, 0.6, 0.8 이렇게 지점별로 나타나겠죠. 다 0과 1 사이의 좌표값을 가지고 각각의 지점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그 지점에 대응하는 위치의 밝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기본 세팅은 0부터 1 사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이제 각 지점에서의 어떠한 데이터를 찾을 건지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RGB 채널도 있고 컬러 휴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브라이트니스 값이에요. 밝기 값이기 때문에 브라이트니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터폴레이트 옵션을 켜주시면 돼요. 밝기와 인터폴레이트 옵션을 켜고 OK 누르시면은 이제 이미지 샘플러 작업 세팅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이미지에 0부터 1, 그 다음에 위로도 Y축으로도 0부터 1이라는 범위 내에 좌표값을 만들어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이 범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서피스 상에서 그 0부터 1 사이의 범위를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바로 divide surface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자, divide surface는 한 서피스를 UV 값으로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 예제에서 아이소트림이라는 컴포넌트를 쓴 적이 있었어요. 자, 아이소트림은 인풋이 서피스 동일하죠. 그 다음에 도메인이 들어옵니다.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 divide domain 2라는 거를 썼었죠. 자, divide domain 2라는 걸 써서 도메인을 만들어냈고 한 서피스가 UV 값에 의해서 분할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죠. 그리고 결과물은 분할된 서피스들이었습니다. 자, divide surface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인풋 값으로 서피스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UV 값 뭐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10에서 3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어 놓고요. 자, 이 divide surface의 결과값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디비전 포인트라고 해서 각 포인트가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그 포인트에서의 노멀 벡터, 법선 벡터가 벡터로 만들어져요. 곡면일 경우에는 계속 이 법선 벡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UV가 있습니다. 자, UV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XY 좌표가 절대 월드 좌표라고 하면 UV는 이 서피스 내에서의 좌표입니다. 서피스 내에서 한쪽 방향을 U 방향이라고 하고 또 다른 방향을 V 방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는 0,0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서피스의 길이가 총 50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점은 0,25라고 이 서피스를 기준으로 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월드 좌표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겠네요, 이것도. 자, 그런데 월드 좌표와 이 서피스 상에서의 좌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UV 좌표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각 포인트가 이 서피스 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UV 좌표예요. 자, 한번 패널을 연결시켜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U 좌표가 72부터 시작해서 157까지 나오고 V 좌표는 0에서 72까지 나오네요. 자, 한번 서피스의 크기를 잠깐 숨겨놨던 이걸 다시 보여드리고 디스턴스로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는 85mm, 세로의 길이는 72.623이 나오네요. 자, 72.623이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이게 UV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V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U 방향이라고는 뜻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U 방향이 72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끝나는 게 157로 끝납니다. 자, 여기가 72 지점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157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좀 희한하죠. 자, 그 이유는
이 서피스 자체가 이 박스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냥 직사각형 서피스를 아무데나 그려놓고 한번 이 서피스를 불러드릴게요. set one surface.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u 방향이 0에서부터 85까지고 v 방향은 0에서 110까지죠. 한번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distance. 자, 이게 110.617 나오네요. 110.617. 그러니까 이게 v 방향, 이게 u 방향이네요. 자, 여기서는 u가 0부터 85까지, v가 0부터 110까지, 뭐 제대로 0부터라고 나오죠. 그리고 서피스를 어디로 옮기던 상관없이 이 u, v 좌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월드 좌표와 상관없이 이 서피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좌표이기 때문에 이 서피스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서피스의 경우 근데 왜 70 몇부터 시작을 하느냐? 서피스 갖고 올게요. 다시. 자, 이 서피스가 보면은 시작이 72.78 정도로 시작하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요 길이를 한번 재보면 72.779가 나오죠. 자, 이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 박스에서의 UV 좌표값은 여기가 0이에요. U 방향이. 그래서 쭉 U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가 72.779가 돼버리고 쭉 계속 이어져서 이 지점은 U 방향이 157.85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U 방향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리고 V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시작 지점이 아까 0이 아니라 72인 거예요. 다 아셨죠? 그럼 다시 이거는 하이드 시켜놓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서피스가 어디에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던 이 U, V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서피스 상에서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이 이미지 샘플러에서 사용하는 범위 값은 더블 클릭해보면 0부터 1 사이여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임의로 뭐 x 값은 72.779부터 시작하겠다. 자, 요 값을 그대로 쓰면은 상관이 없기는 해요. 끝나는 지점이 뭐 158점 아까 몇 있었죠? 이 끝 지점이.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우리가 인풋 서피스로 집어넣는 서피스의 크기가 바뀌면 이거를 그 크기에 맞춰서 매번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서피스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이라는 길이의 서피스를 가진 거는 u 값이 0부터 10 사이겠지만 만약에 서피스가 좀 더 큰 거 20까지 되는 서피스를 쓴다면 u 값은 0부터 20까지이기 때문에 이 도메인 값을 매번 서피스의 크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자, 그렇게 하면은 파라메트릭이 아니겠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자, 우선 0부터 1로 다시 돌려놓고요. 오케이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자, 어떠한 옵션이 있냐면 디바이드 서피스의 S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놔두면은 자, reparameterize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자, 얘를 한번 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reparameterize 키면 숫자가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V 방향이 요 부분인데 0부터 1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내려가 보면 U 방향도 1까지로 바뀌었죠. 0부터 1, 0부터 1. 자, reparameterize 옵션을 키면 서피스의 크기가 어떻게 됐던 U 방향의 시작은 0이고 U 방향의 끝은 1입니다. 마찬가지로 V도 0하고 1로 무조건 바꿔줘요. 포인트, 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 각각의 이 지점의 실제 월드 좌표예요. 얘는 영향이 없어요. reparameterize를 하건 말건 바뀌지가 않죠. 여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드 좌표이기 때문에. reparameterize가 영향을 주는 거는 UV 좌표예요. 서피스의 길이를 0부터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UV 숫자에 나눠진 점들의 UV 좌표를 이렇게 0부터 1로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미지 샘플러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서피스의 크기가 뭐가 됐든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샘플러의 기본
xy 도메인인 0부터 1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brightness 값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그 결과물을 보면 각각의 포인트, 자, 이 UV 좌표죠. 이 각각의 좌표에서의 밝기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쭉 살펴보면 자, 대략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이 검은색일 거고 1이 하얀색일 겁니다. 밝아질수록 숫자가 1로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 지점에서의 이미지에서 밝기 값을 뽑아냈어요. 이제 그 밝기 값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먼저 각 포인트 지점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서클 원을 그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 값을 우선은 상수로 집어넣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의 원을 그릴 텐데 지금 보시면 원이 기본적으로 XY 플레인에 평행하게 그려지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YZ 플레인상의 원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YZ 플레인을 불러오고 각 지점에 맞게 플레인이 자, 이렇게 다 그려지고요. 그 플레인 선상에 원이 그려지게 하면 되죠.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면 반지름이 조금 큰데 자, 이렇게 좀 줄이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프리뷰를 우선 다 끌게요. 자, 이렇게 원이 제대로 만들어졌고요. 우선은 이 밝기값 자체를 한번 레디어스에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레디어스인데 지금 보면은 너무 크기가 작죠? 그리고 아마 제일 작은 거는 너무 작게 표시가 돼요. 0. 몇이겠죠? 자, 그래서 이 레디어스 값을 좀 증폭을 시키겠습니다. 자, 우선 곱하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자, 이 값을 특정 값으로 곱할게요. 몇으로 할까요? 우선 10.0으로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크네요. 조금씩 줄일게요. 뭐 대략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이 기본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너무 작아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밝기 값에다가 특정 수를 더할게요. 아예. 자, 플러스 버튼 에디션으로 밝기 값에다가 마찬가지로 넘버 슬라이더를 넣고 특정 수를 아예 다 더해버리고 그거를 곱하기로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특정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이고요. 더한 값은 뭐 대략 한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도 적당히 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도 적당히 서로 안 겹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선 밝기 값에 의해서 원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이 원들을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 그리고 원의 익스트루드 방향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S축 방향이에요. 그래서 유닛 X 벡터를 끌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원들이 다 일정한 유닛값 1이라는 유닛값으로 다 익스트루드가 되고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밝기 값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니까 이 특정 수를 곱 더한 거 이 부분에서 바로 끌고 나오도록 할게요. 자, 얘를 한번 그냥 연결시켜 보면 너무 작죠? 얘를 연결시켜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특정 수를 곱하는 걸 따로 빼주도록 할게요.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따로 0부터 10 사이에 슬라이더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늘려주면 좀 더 티가 많이 나겠죠? 익스트루드 되는 게. 자, 이렇게 실린더가 익스트루드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캡으로 사용을 해서 구멍을 막아줄게요. 지금은 단지 구멍이 뚫린 서피스죠. 그래서 캡으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선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다른 프리뷰를 끄고요. 자,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지금 결과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디바이드한 값이 작아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자, 한번 여기 UV 값을 조금 올려줄게요. 한 30 정도로. 그 다음에 V 값도 한 20. 자, 20 이상으로 하고 지금 원의
반지름 값이 너무 커졌으니까 얘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줄여야겠네요. 1.5로 곱한다 치면은, 자, 대략 이 정도로만 우선 두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밝은 부분, 얼굴 부분이 원이 가장 크고 툭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제일 어두운 부분, 머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머리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이 원이 가장 작고 가장 조금 익스트루드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옷깃 부분 됐죠. 좀 더 이 디바이드 서페이스를 더 많이 나누면 아까 우리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타나고 더 이미지와 닮아갈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각각의 실린더에 색상을 넣을 건데요. 자, 예전에 우리가 색상을 넣는 컴포넌트는 커스텀 프리뷰라는 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와치라는 컬러 스와치라는 걸 사용을 해서 특정 색깔로 그냥 단색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색을 넣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밝기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뭐 흰색은 흰색으로 표시하고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컬러 스워치가 단색을 표현한다면, 자,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컬러라고 해보면, 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RGB를 만들어주는 게 있고, RGB 채널 값을 별도로 부여를 해서 색상을 만들어주는 게 있고, 컬러 휠을 사용을 해서, 자, 이러한 컬러 휠을 사용해서 색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RGB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CMYK죠. 보통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할 때 CMYK 색상 혼합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네 가지 색상에 의해서, 네 가지 기본 색상에 의해서 다른 색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바로 HSL입니다. 자, 컬러 HSL은, 자, A는 알파 값, 불투명도예요. H는 hue, saturation, luminance. 여기서 말하는 luminance는 밝기 값입니다. 자, 우리가 이 luminance 값이 보시면 0부터 1 사이의 값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우리의 이 brightness 값도 0부터 1 사이였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HSL에 L 값을 넣어 놓고 한번 다 A 알파 값은 1로 해 놓을게요. 0으로 가면 투명해지니까 우선 불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1로 냅두고, 휴 값은 0이 들어가 있고, 세츄레이션 값은 그냥 1이 들어가 있네요. 냅두게요. 그리고 L 값이 밝기. 이 C의 재질 값을 M에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세츄레이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츄레이션 값도 set numbers에서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H0, S0, L 값은 이미지 샘플러의 밝기. 그러면 똑같이 이미지 샘플러에 있는 이 흑백 사진 이미지처럼,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조금 더 원을 많이 쪼개 볼게요. 이제 컴퓨터가 좀 느려질 테니까 그냥 세로로 30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도 그냥 1로 해놔야겠네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좀 더 비슷해졌죠?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자, 이미지 샘플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범위가 0부터 1 사이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 값을 뽑아내 줄 수 있는 디바이드 서피스라는 컴포넌트를 쓴 거고요. 서피스일 경우에 서피스를 끌고 왔죠. 그리고 이 디바이드 서피스 중에서 리파라메터라이즈 옵션을 키면 서피스의 크기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범위가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의 바뀐 UV 값을 바로 이미지 샘플러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컴포넌트의 특성을 좀 아셔야지 이 전체적인 작업의 흐름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브라이트니스 값을 쓴 건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 값이 있어요. 여기 RGB도 있고 등등등. 자, 이러한 채널 값을 사용을 하면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